김포 시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을 연호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힘찬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는 여러분이 잘 지키고 계신 거죠? 우리 박상혁, 우리 내가 김지영 후보님, 근데 김지영 후보 얘기해도 됩니까? 이게 선관위에서 이 차 주인 얘기 말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4월 10일에 정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김재영 후보, 그 다음에 박상혁 후보 잘 준비된 후보인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이번 4월 10일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제 멈춰 세워야죠? 되돌아가야겠죠?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국민을 거역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셨죠? 여러분, 저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민주국가인데 희한하게도 선거만 끝나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권력이 국민 다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도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자기들 뱃속 채우는 데는 쓰고, 제가 오늘 낮에도 갔지만 양평의 고속도로 노선을 누군가한테 유리하게 휙 바꾸기도 한다는 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민에게 신임받아야 될 국민이 투표로 뽑은 이 정권이, 이 권력이 왜 선거만 끝나면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에 이익되지 않은 그런 해괴한 일을 벌일까요? 현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때문에라 할지라도 국민이 두려우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엎드려 절하기, 눈물 보이기, 읍소작전, 사과작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 불리하기만 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온갖 폐악을 저지르고 국정에 실패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했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의 이 나라의 주인들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 사이로 승패가 나는데 그 대선에서도 25% 가까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에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기한 주권들, 포기한 투표권, 포기한 권력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거나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포기한 주권, 그 권력은 결국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됐던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다.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를 외면하고 혐오해야 돼. 우리 깨끗한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 게 좋아. 그 선동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하는데 그가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국민이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그 자들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무관해 보여도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합니다. 세금을 누가 더 낼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다 더 많이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 막대한, 그 막강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지도 역시 정치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행사할 자를 뽑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많이 모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윤석열 정권은 조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세 재정 정책을 펴면서 돈이 없다고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해서 젊은 과학자, 연구원들이 해외로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 국가 재정 부족하다고 대규모 삭감했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 그 몇천억도 안 되는 거 전부 삭감해서 우리 도깨비 꼬마김밥 장사 안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는 이 윤석열 정권이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안 그래도 잘 사는, 투자할 곳이 없어서 돈이 남아나는 초대기업, 초부자, 초자산가들 세금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깎아주는 세금만 수십조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도 좀 살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도 좀 회복시키고 허기져하는 우리 국민들 허기 잠시 면하게 하고 동네도 좀 살리자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13조 원이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뽑은 그 정권이, 그 권력이 우리가 위임한 권한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깎아줘서 이 중에 혜택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특정한 소수 기득권자들만 혜택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누구를 혜택되게 했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뱃속만 채웠지요. 군사보호구역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했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군가가 땅이 있어서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복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쳤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훼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통치자가 된 것처럼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깁니다. 국민에게 권력이 귀속되고 국민으로부터 온 권력이고 국민을 배신하면, 국민을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밤새워 투잡, 쓰리잡 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학원 1시간이라도 더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 바로 공정한 세상, 기회가 많은 세상,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공정하고 권력 행사가 지멋대로이고 마치 국민들은 들러리처럼 지배 대상처럼 여기는 세상을 다시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떨쳐 일어나서 시퍼렇게 뜬 눈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잘했으면 상을 주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우리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은 오로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국민을 거역하고 경제 파탄시키고 평화 위기 불러오고 민주주의 훼손한 그 죄를 묻겠다. 다시는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그들을 세상에 일같이 보여도 결국 국민 스스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이 중요한 정치를 남의 일처럼 포기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이 나라 운명도 바로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이 두 분 훌륭하게 열심히 일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의 지배자나 여러분의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임한 일을 여러분을 위해 제대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이 윤석열 정권 기대하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거나 우리를 지배할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직하게 일해줄 역량 있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잘못 간다면, 그들이 기대에 어긋나게 잘못한 것을 아시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도 행복하고 이 나라도 발전합니다. 우리가 사적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큰 불행을 맞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조차도 더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퇴행을, 역주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귀하고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된 길을 가면 훈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데도 그래 우리 귀한 자식 잘한다 하면 결국 그 자식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도 불행해질 것이고 사회도 나빠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 윤석열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고 기대하시면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멈추라. 이제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가라. 민주공화국의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일하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그들은 되돌아갈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엎드려 절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물에 연민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약자들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강자 기득권자들의 욕망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 속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민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어쩌면 흘리게 될 그 눈물, 우리 이웃들이 지금 당장 삶의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 우리 자녀들이 미래와 희망을 잃어서 어쩌면 고통 속에 흘리게 될 그 눈물을 연민하시고 동정하십시오. 59분이라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자 주인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자,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자, 한 발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나오지 마세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오시면 좀만 더 보자. 빨리. 우리 빠질 거야. 40개. 조심. 뭐야? 영호가 이리 와.